집도 팔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당장 나오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우리 허락도 없이 왜 그런 데를 가냐고요. 제 인생인데 왜 자식 허락을 받아야 하죠? 참고 또 참았던 말 결국 터뜨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복희, 올해 71입니다. 남편은 6년 전 암으로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2명입니다. 큰 아들 준호는 서울에 살고 작은 딸 지연이는 분당 근처 아파트에 삽니다. 둘 다 제법 잘 살아요. 아들네는 맞벌이라 바쁘고 딸네는 아이가 셋이라 더 정신없죠. 남편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애들이 번갈아 가며 연락도 자주 하고 주말마다 얼굴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그것도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전화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오고 명절 아니면 얼굴도 보기 어렵고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는 거겠지 싶었죠. 나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집은 남편과 함께 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옆집과 벽 하나 사이로 붙어 있는 오래된 집. 추억은 많았지만 그만큼 손도 많이 가는 집이었죠. 보일러는 자주 고장났고 겨울엔 수도관이 얼기도 했어요. 계단은 무릎이 아파 오르내리기 힘들고 청소도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밤이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 집이라 그런가 한밤중에 대문 흔드는 소리도 있었고 이상한 사람 그림자가 창문에 비친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밤을 샜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실버타운은 사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먼저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중 미정이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한 번은 밥 먹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복희야,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아침에 창문 열면 정원이 보여. 진짜 살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경기도 남쪽에 있는 실버타운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넣고 입주 날짜 정하고 방도 고르고 침대도 새로 샀습니다. 정리할 건 많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햇살 받으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뭐 했다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통화기 너머에서 큰 아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곧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집, 저희한테 상속해준다고 했잖아요. 왜 멋대로 처분하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살던 집입니다. 내가 닦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겨울마다 수도 녹이고,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산 그 집. 내가 팔아서 내가 쓴다는데 왜 상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작은 딸 지연이도 그날 밤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 하더군요. 엄마, 실버타운은 별로 안 좋아. 괜히 외롭고 문제도 많아. 하지만 곧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집이요. 저도 솔직히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우시잖아요. 아무 상의도 없이 결정하시면 우리도 당황하죠. 기대하고 있었다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애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 살았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옷 한 벌도 마음껏 못 샀고 남편과 단둘이 여행 한 번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집을 정리한 것에 이렇게들 뒷말을 하다니요. 며칠 뒤 큰아들이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얼굴은 예전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취소하세요. 괜히 이상한 데 들어가서 사고 나면 저희도 책임져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집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나아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결국 돈 얘기였어요. 결국 집이었어요. 결국 나는 그들의 엄마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노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실버타운 침대에 앉아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고 분수대가 조용히 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럽고 외롭고 화도 났습니다. 실버타운 입주하고 첫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짐 정리하랴, 주변 산책하랴, 같은 층 사는 분들과도 인사하고 식당 밥도 맛보고 문화센터 등록도 했죠.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식사는 정갈하게 세끼 나왔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고 계셔서 가벼운 진료도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불편할까봐 도움 주시는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고요. 그런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때문이었죠. 입주 이튿날 작은 딸 지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실버타운에 왔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니 반가웠지만 지연이 얼굴은 굳어 있더군요. 엄마, 여긴 너무 외져요. 병원도 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병원은 바로 옆 건물이고 마트도 내부에 다 있는데 왜 자꾸 아닌 걸까요? 그날 지연이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슬며시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엄마, 집 정리한 돈은 다 어디에 쓰셨어요? 실버타운 계약금 외에 남은 건 없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걸 왜 묻는 거죠?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는 걱정이 아니라 확인을 원했던 거겠죠. 며칠 뒤엔 큰아들 준호가 다녀갔습니다. 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취소하자니까요. 솔직히 이런 데 들어가 계신 거 체면도 안 서고요.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란 인식이 있다니까요. 체면. 누구의 체면이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자식 체면을 깎는 일인가요? 그는 결국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게다가요, 앞으로 관리비도 꾸준히 나갈 텐데 혹시 부족하시면 결국 저희한테 손 벌리시게 될 거예요. 손 벌린다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그 아이들한테 돈 얘기 꺼낸 적 없습니다. 사소한 병원비도 내가 해결했고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손 벌릴 것 같다라니요? 그 말은 결국 내 삶을 책임질 생각은 없다는 뜻이겠죠. 단지 내 재산에는 관심 있지만요. 나는 아이들에게 자식 노릇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늘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조심 살았죠. 하지만 이번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나를 친절히 도와주던 실버타운 매니저님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으셔서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분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편히 쉬러 오는 곳이에요. 자식들 눈치 보시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밤은 참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몰래 실버타운 본사에 전화를 한 겁니다. 입주자 보호 차원에서 계약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며 어머니가 판단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 소식을 매니저님에게 전해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치매라도 있다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노후에 관여하지 마. 내 집이었고 내 돈이었고 이곳은 내가 원해서 온 곳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같은 동 입주자 중 박 여사님이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더군요. 내 딸도 그랬어요. 엄마는 집에 그냥 있으라고. 그런데 알죠? 걔는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책임질 생각은 없어요. 걱정하는 척 사실은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어요. 실버타운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자 비로소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정원 한 바퀴 돌고 점심은 같은 테이블 앉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오후엔 가벼운 요가 수업이나 영화 감상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하얀 단발머리에 늘 곧은 허리, 고등학교 시절 짝꿍이었던 최정순이었습니다. 복희야, 너 맞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정순이는 내가 20대였던 시절 가난한 형편에도 늘 밝았고 무슨 일이든 웃자는 말이 먼저였던 아이였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 그 친구가 여기 내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정순이는 나보다 1년 먼저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랑 크게 다투고 나온 사연도 들려주더군요. 나도 그랬어. 애들 생각해서 집도 줄였고 아픈데 말 안 하고 참았고 그런데 말이야. 결국 엄마 돈 좀 소리밖에 안 하더라. 정순이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겨둔 속마음을 처음 꺼내놓은 밤이었죠. 며칠 뒤 정순이는 같이 소묵화 수업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없다고 망설였지만 정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누구 눈치 볼 나이 아니야. 잘 그리든 못 그리든 하고 싶은 거 하자. 그 말이 내 마음을 쿵 울리더군요. 수업에 참여하고 나니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검은 먹이 번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얀 화선지 위에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여백을 채워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작은 딸 지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엄마,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우리도 마음 불편해요. 불편한 건 나 아닌가요? 이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죠. 지연아,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내 걱정 고마운데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살 거야. 그 말에 지연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어느 날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희야, 자식도 좋지만 우리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 이름 김복희. 그 이름으로 무얼 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결혼하면 누구 엄마, 집에서는 여보, 그리고 지금은 실버타운 어르신. 그 이름이 이제야 다시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었던 노래들을 다시 듣고 보고 싶었던 책을 꺼내 읽고 무심코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았죠. 그리고 작은 캘리그라피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붓으로 정성껏 써넣은 글귀는 이거였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달 뒤 큰아들 준호가 연락 없이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이 알려줬고 나는 정중히 말했죠. 예약 없이 오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제 개인 시간이니까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함부로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오랜만에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넉 달째 되던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복희 어르신, 오늘 오후에 큰아드님과 따님 두 분이 함께 면회 예약하셨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허락했습니다. 이젠 피할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로비 한쪽 상담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내 앞에 앉은 두 아이의 얼굴은 묘하게 긴장돼 있었고 그 표정에서 뭔가 각오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작은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진짜 서운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집을 파셨어요? 나는 잠시 지연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반대했을 거잖니? 그 말에 지연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번엔 큰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원해서 여기 오신 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아직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버림받은 느낌이랄까. 그 말에 참았던 마음이 다시 꿈틀댔습니다. 버림받은 건 나였단 생각 안 해봤니? 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희가 바쁠 거란 건 알았어. 근데 내가 아플 땐? 밤에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땐? 단 한 번이라도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물은 적 있니? 말하면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젠 말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걱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상담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 지연이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했던 그 손, 내가 어릴 때 꼭 쥐고 다니던 그 딸아이의 손이었죠. 며칠 후 아이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실버타운 근처에 월세 하나 얻었어요. 가끔 아이들이랑 놀러 가도 될까요? 그리고 엄마, 수묵화 전시회 연다던데. 우리도 초대해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대장 보낼 테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와. 전시회 날 내가 그린 작품은 한쪽 벽을 채웠습니다. 먹선이 번져 흐릿해진 산 아래 작게 써놓은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 앞에서 아이들이 한참을 서 있더군요.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햇살 받으며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글귀를 붓으로 적고 가끔 정순이랑 수다를 떨며 웃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 보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삶이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